논란이 계속됐던 이른바 고황유 허용 조례안이 결국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측은 표결에 불참한 채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절도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벽돌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옷과 현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며칠째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개나리와 같은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횟집에서 회를 먹은 동창생 6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현대가 내일 K리그 챔피언 자리를 놓고 전북현대와 맞붙습니다. 울산현대는 홈팬들을 위해 무료 입장을 실시합니다. 오는 2014년까지 학교 11곳이 신축되고 5곳은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2달 넘게 진통을 겪은 이른바 고황유 허용 조례안이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기권 8명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마비시켜온 환경기본조례안이 결국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7명의 보이콧과 무소속 의원 2명, 진보 성향의 교육위원 2명 등 모두 11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지만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군의용 교육위원이 찬성했습니다. 박순환 의장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계속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가 파행 운영되는 것을 의장으로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의장 직권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비난하며 내년 총선에서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권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계기가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안은 지난 2008년 초 국제적인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체들이 상공회의소를 거쳐 정식 건의한 뒤 3년 10개월여 만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처리된 환경기본조례안은 울산시의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한 달 뒤에 시행돼 내년 1월 말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보육 강사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2년 이상 같은 일을 해도 교육청이 일시적 업무로 여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6시간, 그다음 방학 중에는 8시간 근무를 매년 상시적으로 1년 계약직이지만 계속 지금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에 사무보조와 조리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인 일선학교 비정규직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로 일하는 직원은 1,500명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정부 방침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비해서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은 무기근로 전환이 거의 20%가 이번에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색내기용밖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분들이 장시 지속적인 사업이면 울산시도 기간제 근로자 143명 가운데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직종을 상시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혼선이 예상됩니다. 한시적인 업무 또 계절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마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가운데 지역 기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방침이 민간 부문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더니 요 며칠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봄꽃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계절을 잊은 봄꽃, 서영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지바른 교정에 때아니게 샛노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주변의 단풍이 아니면 봄으로 착각할 정도로 만개했습니다. 겨울 초입에 마주한 봄의 전령사가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개나리 봄에만 피는 줄 알았는데 겨울에도 피니까 신기해요. 순백의 애기 동백도 따스한 햇살의 유혹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에 촉촉함이 더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꽃망울도 선명합니다. 갑작스런 봄꽃들의 출현에 자취를 감췄던 벌들도 등달아 바빠졌습니다. 사흘째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지난 그 가을에 가물었고 최근에 와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꽃이 피는 겁니다. 내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봄꽃들의 깜짝 출현도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절도 행각을 벌이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벽돌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옷과 현금을 훔친 청소년들이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묻지마 절도,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 김모근 등 10대 청소년 5명이 시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평범한 청소년들로 보이지만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조금 전 옷가게에서 훔친 것들입니다. 이들은 가게 앞에 있던 이 벽돌로 유리창을 깬 뒤 마네킹에 걸려있던 옷 4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유리창이 2군데 다 깨져 있었고요. 파편도 옷에 막 다 튀어 있었고 취급은 못한 상태였었고 손만 다 했는데만 이제 옷가지들 다 빼가고. 잠시 뒤 인근 마트도 같은 방법으로 털렸습니다. 사전에 계획도 없이 놀다가 충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털자 이렇게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하룻밤새 남구 신정동 일대 식당 3곳이 청소년들에 의해 털렸고 하루꼴로 식당과 차량, 버스 매표소 등에서 닥치는 대로 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절도는 2009년 960건, 지난해 1100건, 올 들어 98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제력은 떨어지고 사회적 책임감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발적 절도나 범죄 행위를 통해 영웅 심리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상당수가 결손가정 자녀이거나 가출 청소년인 만큼 처벌에 앞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6년 만에 K리그 정상을 노리는 울산 현대가 문수 경기장에서 적응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 선수들은 체력 부담을 딛고 내일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을 무실점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익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밟아본 홈구장의 잔디는 낯설 정도입니다. 서울과 수원을 거쳐 포항까지 3차례 연속된 어웨이 경기로 몸은 천근, 만근. 하지만 강팀들을 연파하며 얻은 자신감과 정신력이 선수들의 버팀목입니다. 선수들은 K리그 최초로 6위 우승의 신화를 완성하겠다며 투지를 불태웁니다. 지금 계속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선수들 정신력으로 지금 각자 어떻게 빨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K리그 최고령 김호건 감독은 경기 감각에선 울산이 더 앞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승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쁨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 현대의 화끈한 공격력과 울산 현대의 명품 수비.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기 충천한 울산 현대가 체력적 부담을 떨쳐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동구 봉대산 등산로에서 무게 80kg, 몸 길이 2m에 달하는 멧돼지가 나타나 멧돼지 포획단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동구 멧돼지 포획단은 이틀 전부터 봉대산 등산로에 멧돼지가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하다 멧돼지를 발견했으며 곧바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동구 주전동의 한 횟집에서 회를 먹은 동창생 7명 중 6명이 구토와 복통 그리고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횟집의 칼과 도마 그리고 식중독 증세를 보인 사람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식중독 의심 사고는 울산시와 동구청이 위생 점검을 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클린 사업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납품업체 대표 52살 김모 씨 등 5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 2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클린 사업 대상업체 11곳에 납품액의 20-3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뒤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싼 값의 제품을 납품해 1억 4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빈 공장을 빌려 10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42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경북 고령군의 빈 공장을 빌려 시가 10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 100만 리터를 제조해 중간 유통업자를 이용한 차치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실질적인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충돌 사고를 낸 뒤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달아난 4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동승자는 피해자와 차량 수리비 등을 두고 협의를 벌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2014년까지 598억 원을 들여서 11개 학교를 신축하고 5개 학교를 통폐합하며 1개 학교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4년까지 유치원 2개와 일반고 4개, 그리고 특성화고 4개와 특수학교 1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봉월과 두동초등학교를, 2014년에는 군군장과 길천, 그리고 향산초등학교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의 누적 수출액이 지금까지 연간 수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지난달 울산의 누적 수출액은 843억 달러로 지난 2008년에 달성한 연간 최대 수출 실적 788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 호조로 지난해보다 수출이 44.7%나 늘어서 올해 수출 1,000억 달러 돌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잦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던 3곳의 도로 구조가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인터넷고 앞과 북구 청곡 사거리, 그리고 남구 크로바 아파트 앞 등 3곳에 인도와 교통섬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따라서 올 들어 152곳의 도로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5개 구군 선관위는 다음 달 13일 제19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내년 1월 12일까지 현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마련한 노사민정 대토론회가 오늘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노사민정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하고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참여 좋은 예산 네트워크는 오늘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울산시 예산 가운데 127억여 원을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수야구장 건립공사비 120억 원 등 127억 원은 삭감하고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등 222억 원은 충분한 검토 후 삭감이 요구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구청은 오늘 농어촌공사와 당사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32억 원이 투입되는 당사해양낚시공원에는 낚시터뿐 아니라 가족단위 체험장과 풍력발전시설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한주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늘 울산 양로원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주는 이번 행사에 배추 1,500포기와 소금을 지원했으며 담근 김장 김치는 울산 양로원과 연화 노인요양원, 연화 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됩니다. 청량초등학교 문수분교 4학년 조범진 군이 제19회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어린이 창작 동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학교 대문이라는 조군의 작품은 교문을 대문으로 표현하고 학생과 선생님, 청설모와 다람쥐가 등교한다고 묘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도 날씨가 많이 흐린데요. 내일은 또 비 소식 있다고요? 네, 내일 아침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적겠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침과 낮 동안의 기온차도 매우 적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을 조금 웃돌고 낮 기온은 평년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현재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은 6도, 대구는 9도 등으로 일교차가 거의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밤과 아침 사이 옅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10도 안팎을 보이겠고 강한 바람으로 낮 동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에 남해동부 전 해상에도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항해 조업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은 비가 더 내리겠고 휴일부터는 날씨가 좋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즐기면 돼. 스마트 홈패드 올레. 내 판은 빙판길에 강해. 빙판길에 강한 신발. 네파 아이스 안티 슬립. 내 판은 잘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행복은 플랜이니까. 행복자산 플랜.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김치는 너네 집게 맛있다. 형네도 집회라 싹 사세요. 한 칸에 9 쿨링 캡슐이니까 9개의 쿨링 캡슐로 이젠 스마트 칸칸칸. 자주 열어도 맛있죠? 삼성 집회 아삭